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8일 장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새벽 3시 40분 정도 됐어요. 잠을 또 조금 일찍 잤더니 너무 일찍 깨가지고 좀 장전의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 그냥 한번 쭉 판단을 해보세요. 먼저 이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도 상한가로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렇게 뭔가 좀 떠서 이렇게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할 확률이 높은데 차트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월봉상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계속 때려맞고 뚫어놨긴 한데 이게 이제 월봉이 끝나는 말이 돼 가면은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꼬리가 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어, 한 15%든 20%든 뭐 꼬리만 길어지는 거죠. 다시 이렇게 백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장기 이평선의 이 하방 구조가 힘이 굉장히 세요. 근데 이거를 단박에 그 한 번 찍고 바로 뚫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차트 원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꼬리만 이렇게 좀 달고 이제 백을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건 한 요쯤에서 끝나겠죠, 어쨌든. 그래서 AB 프로는 이제 오늘이 탈출, 오늘 올려주면 적정한 고점에서 올려주면 오늘 고점에서 탈출하는 날이다. 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건데, 다시 상한가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오늘 고가에서 좀 이렇게 뭔가 고가놀이 같은 뭐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올리면서 파는 날인 것 같다. 이런 거를 한번 잘 보고 배우시라는 거죠. 이런 거 잘못 쫓아가면요. 어제 들어갔던 분들은 오늘 고가에 기다렸다가 빵 때리면 돼요. 네, 올라오면. 근데 새로 진입하는 분은 쫓아가다 보면 예? 종가에는 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빠져갖고 이제 여기 어디서 끝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릴 수가 있어요. 예, 물릴 수가 있다. 오늘은 진짜 들어가면 아주 그냥 빨리 치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대응을 잘 못하는 사람은 거의 물릴 확률이 엄청 높다. 들어가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AB 프로바이오는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지금 급등주가 있어요. 한번 그 주식을 보겠습니다. 더 ENM이죠. 더 ENM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보세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보시면 월봉상 이것도 이 장기 이평선을 지금 딱 살짝 뚫어놓은 상태예요. 똑같다는 거죠. A 프로바이오와. 더 EM도 지금 여기서 버벅거리는데 여기서 막 여기까지 단박에 갈 수 있는 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료가 뭐 지금까지 특별히 나온 건 없고 뭐 그런 뭐 사업이 좋아질 것 같은 뭐 그런 걸로 이 정도 상승한 거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고점은 이제 거의 형성이 됐다. 다만 아까도 그랬지만 윗꼬리가 상승해도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다. 장기 이평선에 이렇게 가로막혀서 이런 이평선에 그래서 더 이 NM하고 AB 프로바이오는 이제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뚫고 쭉쭉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 쭉쭉 갈 확률은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네, 낮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쪽에 배팅을 해야 되죠. 네, 너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이유는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힘든 게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의 컨트롤을 못하게끔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조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욕심의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적정한 데서 먹고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주 길게 몇 년, 2년, 3년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세가 보이는 데서는 한번 좀 시세 차익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 욕심의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시세를 끝내고 여기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가던가 뭐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지겠죠. 아니면 대체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 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팔게 돼서 수익이 얼마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수익을 이렇게 그려보면 뭐 요거밖에 안 나죠. 근데 여기나 여기에서 어디서 좀 팔았으면 적어도 뭐 한 50% 이상은 먹었을 텐데 여기서 팔면서 뭐 10%나 15%이 정도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의 컨트롤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뭐 여기 있을 때 뭐 10만 원, 5만 원 간다고 그래서 막 이 이상을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에요. 이 이상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욕심의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력이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물리고 기존 그 보유하던 사람들은 차익을 못 하는 거죠.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자기 상가격에 거의 비슷하게 또 와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물량을 받고 다시 올리던가 한다는 거죠. 근데 주식을 이 욕심의 컨트롤을 못하면 뭐 그냥 말만 번들을 한 거예요. 예. 말만 많고. 예. 요거 한번 아침에 좀 생각해 보세요. 욕심의 컨트롤,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원품물산 같은 경우 많이 빠졌죠. 제가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세요. 거의 이제 시작과 동시에 그냥 이 가격에 맞춰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세력이 받친 거죠. 거의.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그럼 이제 이런 조정을 줌으로써 특히 보시면 뭐 월봉은 뭐 찍고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주봉을 보시면 5일선을 정확하게 찍어줬죠. 예, 5일선을 찍어줬어요. 제가 봤을 때 조정은 끝났는데 오늘도 그래도 좀 조정을 오전이나 아니면 잘하면 그냥 조정 준 상태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오후에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은 아마 한 두세 시쯤에는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럼 이제 한번 저 일봉을 볼까요? 일봉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찍었죠. 요 이평선을 찍었는데 어, 요 구간에서 조정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잠깐 하회할 수도 있어요. 예, 겁을 주는 거죠. 여기 하회했다가 시작은 여기 어디서 하겠지만 이게 하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해서 뭐 한 요 사이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급등도 가능한데 어쨌든 요 꼬리 부분 요 부분에서 뭔가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할 거예요. 하회할 확률도 있어요. 예, 지키는 척 하지만 하회. 왜 그러냐면은 어, 이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에서 한번 좀 물량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 물량을 받고 싶은 거기 때문에 예, 물량을 털리실 분은 좀 털어주세요. 근데 이제 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회할 때, 이 이평선 한번 하회할 때, 이럴 때 공포스러울 때 이제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이때. 네. 이때가 매수 포인트예요. 저 역시도 한번 노려볼 만한 포인트가 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저도 못 팔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거라는 게 요날 제가 딱 그 막 장마감 후에 빠질 거라고 분명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이 생각보다 좀 심했던 뿐이고 이렇게 심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다 마무리할 것 같진 않거든요. 아침에 이제 조금 올렸다가 다시 뭐 이렇게 올리는 척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만약에 좀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겠죠?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아침에 여기서 그럼 사람들이 가나보다 하고 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물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밀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주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올려주면 더 불안한 거예요. 예, 원품물산은 그래서 적어도 내일부터는 좀 어느 정도 추세를 조금씩 잡을 것 같아요. 예. 원품물산이었습니다. 네, 한국 큐빅입니다.
자, 제가 얘기한 5개 종목 중에서 한국 큐빅이 흐름이 제일 좋죠. 예, 제일 좋은데 여기서 또 속임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나올 확률도 한 15%? 뭐 한 20% 정도는 돼요. 그래서 긴장은 해야 돼요. 근데 차트상으로 해석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분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점을 오늘은 뚫으러 갈 것 같아요. 뚫으러 가면 뚫었다 빠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는데 급등이 나온다면,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조금 이제 시작이 됐다가 뭐 어디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리던가 뭐 이럴 확률이 높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쭉쭉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좋죠. 이건 이제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1번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2번이에요.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뭐 알아서 대응을 하시고요. 우선 오늘은 차트상으로는 요거,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서 요걸 뚫거나 아니면 여기 찍거나 아니면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큐빅이 먼저 번호표가,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1번으로 급등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는 척 하다가 또 한번 이렇게 누를 수는 있겠죠. 근데 누르기에는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를 확률이 80%고요. 뺄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예, 20%. 그래서 저는 오늘은 한번 날릴 거다. 그렇다고 이걸 뭐 아침부터 사는 사람들은 좀뭐 매매를 잘하는 분 아닌 이상은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추격 매수가 되거든요. 차라리 어제 들어갔어야죠. 어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제 사서 오늘 파는 거죠. 만약에 판다면. 그러니까 자꾸 오를 때 팔아야 돼요. 이때 팔라고요. 예? 떨어질 때 사시라고. 자꾸 이거를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국 큐빅이었습니다. 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대성 엘텍이죠. 네, 차트가 뭔가 여기서 큰 의미를 주려고 자꾸 그래요. 조금만 더 가던가, 오늘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돼요. 이제 뭔가 패턴을 여기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이평선들이. 대성 엘텍 한번 기다려 봅시다. 대성 엘텍이었습니다. 네, 미래 ING죠. 일봉, 주봉, 월봉. 네, 주봉상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도지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일봉상도 그렇고 이번 주에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 의미 있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한 번은 이렇게 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갔다가 또 빠질 확률이 있겠죠. 이렇게 갔다가 바로 뚫지 못해요. 뚫었다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 이평선을 이게 이평선의 밑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힘인지 떨어지는 힘인지에 따라서 이평선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런 건 좀 공부를 하세요. 네. 미래 ING였습니다. 네, 알루코입니다. 한번 차트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주봉상. 아직도 5일선을 못 찍었죠. 그리고 일봉상도 보시면은 좀 애매하죠? 뭔가 애매하죠? 네, 애매해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더 이렇게 확실히 찍고 갈 확률이 높아요. 조정이 안 끝났어요. 조정 중, 아직도 조정 중이다. 네, 알루코였습니다. 네, KPTU입니다. 알루코의 지분 20%를 갖고 있죠.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죠.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이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주봉이 조금 뭔가 부족하죠. 네, 밑으로 조금 더 찍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한번 일봉 볼게요. 일봉 보시면은 네, 조정이 아직 남았어요. 조정이 뭔가 여기를 확실히 찍던가 어떻게 뭐 뭔가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정 중이다. 그런데 KPTU는 조정이 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지금도 저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 시총보다 2.5배 많은 유가증권을 들고 있죠. 현금성. 예, KPTU도 조정이 끝나면 조정일 때 사야 되겠죠? 예, 지금 더 빠지면 사는 것도 괜찮죠. 어쨌든 조정 구간에서 사야 되겠죠? 올라갈 때 자꾸 쫓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맨날 계좌가 녹아요. 예, 어쨌든 계좌가 최소한 녹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KPTU입니다. 네, 티라 유텍입니다.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 회사인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2대 주주가 SK예요. 그래서 SK 쪽 일을 많이 합니다. 공장 자동화 그런 거를 하는 스마트 팩토리 회사인데 전망이 무지 밝아요. 언젠가 이쪽에 시세가 엄청 들어옵니다. 일봉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좋죠. 모든 이평선을 한 번에 찍어줬죠. 그 조만간 상방으로 가기 시작한다 이거죠. 상방으로. 네, 괜찮습니다. 가격대도 좋고요. 그럼 한번 주봉 볼게요. 주봉, 월봉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급등을 하긴 좀 힘들어도 조만간 뭔가 추세가 어차피 우상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디라유틱이었습니다. 네, SP 시스템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스마트 팩토리 회사죠. 보시면은 누군가 차트를 그리려고 그냥 일부러 여기를 찍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다시 가격을 뺐죠. 이렇게 함으로써 일봉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세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이 보시면 이제 여기 갈 듯 하면서 오늘 5일선을 뚫었다가 다시 밀렸죠. 뭔가 조정을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준 다음에 이제 가겠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 이 조정이 끝나면 당장 다음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달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급등의 시그널이 보여요. 한번 주봉하고 월봉을 보시면 한번 해줄 것 같아요. 보시면 다 해줄 것 같죠? 네, 지금 위에 그 저항선이 없는 그런 상태로 SB 시스템도 조금 원데이, 투데이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가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올려봤습니다. SB 시스템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섹터 중에는 이 자율주행 섹터가 또 그 테슬라 뭐 500 뭐 어디 거기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랬는지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4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이죠. 뭐가 있나 봐요. 보시면은 이 일봉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제 급등을 함으로써 이 저항선을 뚫고 5일선을 뚫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차트를 만들었죠. 대려 오늘 자율주행 쪽으로 뭔가 시세가 크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거의 이제 뭔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씩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횡보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어, 자꾸 뭔가 좀 계속 만들려고 그러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고요. 또 보죠. 자, 모트렉스도 똑같죠? 이렇게 누가 들어왔어요. 다. 오늘 뭐 하나 봐요. 보면 굉장히 좋죠. 일봉이 다 살아났어요. 네, 똑같습니다. 보죠? 일봉이 다 살아났죠. 오늘 뭐 자율주행 뭐 있나 봅니다. 조만간. 네, 모트렉스였습니다. 얘가 차트는 더 좋아요. 보세요. 라닉스도 뭔가 이렇게 들어왔죠? 예, 들어왔어요. 똑같이 다 들어왔거든요. 보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차트를 공동화되나 봐요. 공동화. 공동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가 그려요. 같이 서로 똑같은 세력인지. 예, 굉장히 자율주행으로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들이. 라닉스였습니다. 거미동이죠? 예, 이것도 보시면 똑같죠? 그냥 가다 종가에 이렇게 딱 들어왔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회사들을 4개 본 것 같아요. 한 회사를 본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보시죠. 그러면요. 일봉, 주봉, 월봉. 예, 이게 그래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예, 그래도 이것도 괜찮네요. 다 지금 매물 위에 갖다 붙여놨죠? 붙여놨어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을 오늘 잘 보자. 예, 차라리 아침에 배팅을 한다면 자율주행 쪽으로 배팅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배팅하세요. 근데 이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한 1, 2% 떴다 하면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발표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한번 잘 기존거하고 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좀 뭔가 시세를 줄 수 있는 급등 섹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뭐 수익 좀 내셔서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